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24회차 수요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노림수와 혼전성 편수가 많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딴 때 같으면 뭐 3개, 4개 정도 하는데 오늘은 좀 5개 경주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노림수인지 경주마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경주 시작부터 현장 추천의 경주인데요. 일단 편성 자체가 좀 어렵게 짜여 있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액면으로 봤을 때 이준의 모터가 약하고 권명호도 약하고 어, 한종석은 오랜만에 출전이고 조기태가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98번 모터를 잡은 최재원을 중심으로 전개를 짜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14번 모터를 잡은 전동욱이 한 번 더 1코스에서 기습에 나설 수 있겠고 훈련에서 2번이 괜찮았습니다. 2번이 괜찮았기 때문에 요거는 최재원을 믿고 가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1번의 스타트 감각입니다. 지난번 출전에서 0.04를 끊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시 한번 1코스에서 2연승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 기습에 나선다고 한다면 다 이제 줄 쓸 겁니다. 붙어둘 수 있는 선수는 뭐 최재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 찌르기 때문에 1번의 우승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 있는 만큼 좀 요주의 인물로 좀 체크해야 되겠고 자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진우도 아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진우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겠습니다. 한종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점이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이걸 빨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B2로 내려앉기 때문에 일단 뭐 몸을 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고 일단은 1번, 2번, 4번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생각했던 4번이 복승축 역할을 못 해준다라고 한다면 뒤로 돌리고 안쪽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김채연하고 김채연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는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훈련에서는 6번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6번이 가장 돋보였고 근데 아웃 코스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해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주의 선수는 2번 조용기를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배당 역시도 한번 고정안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액면상으로는 4번, 5번, 6번을 조합해야 되지만 왜 2번, 3번을 눈여겨보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점도 높고 또 점수도 부족합니다. 평균 득점 2.25. 자, 지금 주선 보류 커트라인이 2.684입니다. 자, 요거보다 안 되면 위험 수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조용기가 2.25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좀 벌어야 되고 김채연이 좀 턴 스피드가 많이 늦기 때문에 조용기가 정말 악착같이 감아 돌린다고 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기 때문에 요주의 선수로 말씀을 드렸고 조용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배당은 3번 고정환 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모터는 좀 시원치 않지만 스타트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4번, 5번, 6번 김민기도 이미 점수는 다 벌어놨고 무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병창은 9주 만에 출전해서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안지민도 모터가 약하기 때문에 자,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2번, 3번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이제 여기는 김현철과 김현현 두 선수가 2기 두 선수가 스타트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김현철이 선회력을 중하라고 썼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닌데 1코스를 워낙에 잘 타는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축으로는 1번을 가져가는데 복승축 안전하게 복승축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선회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머리를 못 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5번 김현현이 스타트로 승부하는 전력인 만큼 깔끔하게 붙어 돈다면 두 선수의 동반임상으로 마감이 되겠지만 자 전두식도 김강현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준현도 모터가 괜찮습니다. 특히 3번 김강현 같은 경우에는
1번, 5번이 경쟁을 하는 사이에 공간을 파고들 수 있고 5번을 의식해서 스타트만 어느 정도 맞춰 나온다고 한다면 공간 침투를 통해서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아웃코스에 조금 밋밋한 김연현, 스타트 아니면 답이 없는 김연현보다는 뭐 김강현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격적으로 간다면 3번 중심으로 뒤집는 그런 전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유주 인물은 김강현, 김강현이 되겠고 전두식은 후착이나 삼복승 변수에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현도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순위가 김강현, 김현현, 김현현, 김강현, 박준현 뭐 중반부로 인기 순위가 팔릴 겁니다. 나머지 전두식이나 손유정보다 손유정은 아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준현은 기본적으로 삼복승에서 팔리는 전략이고 전두식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경주도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어차피 팔리는 선수는 뻔하지만 이제 쌍승축을 누구로 놓냐 요거에 좀 공략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성 같은 경우에는 사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경섭은 지금 사고점이 0.95라서 강급 위기고 오세준 같은 경우에는 2.91 자, 커트라인 바로 위에 있습니다만 2.91 점수를 최소 유지는 해야 하위 7%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할 것은 우진수가 머리를 칠 수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시고 자, 대항마들은 오세준, 어성규, 이경석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선보리 위기에 있는 선수들이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주마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선보리 위기에 있는 선수는 최진혁입니다. 점수도 2.37로 부족하고 사고점도 1.36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는 아웃코스니까 삼복승 변수 또는 복병으로 활용을 하시고 일단 안쪽을 먼저 봐야겠죠. 안쪽에서는 아무래도 김정구와 김흥선의 우승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적 추천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석으로 간다면 3일 이응석보다는 요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번이죠. 지금 1번이 많이 페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응석으로 인해서 방어막을 칠 수 있고 또 스타트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흥선을 의식해서 스타트만 어느 정도 끊어간다라고 한다면 머리 가능성 타진해 볼 수 있겠고 결정적으로 3번이 찌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응석이 김정구를 압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김흥선에게 갖다 대면서 찌르기를 하면서 김흥선의 타이밍을 뺏는다고 한다면 김정구가 편하게 인빠지기를 할 수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승 뒤집고 그거를 공략 주권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 여기도 좀 고민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태급만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체크해야 되는 인물이 많습니다. 자, 1번 임태경이 과연 임 빠지기가 가능한지 그걸 좀 체크하셔야겠고 자, 정용진은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스타트나 좀 별로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기습 역시나 마찬가지 기습 가능한지 근데 아마 안쪽에서 임태경이 치고 나오면 찌를 겁니다. 찌를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이지수는 모터가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호전세를 보이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이 휘감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3번, 4번, 5번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 싶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싶은데 임태경이 과연 인돌기로 오늘 버텨줬는데 6번이 멀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돌아 나가면 어차피 다 찌르기라 말리지만 않으면 6번의 항적에 말리지만 않으면 또는 스타트를 끊어서 6번을 휘감아 찌르게 만들면 살 수 있는데 과연 살 수 있는지 임태경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고 나머지 정영진, 이종인 중에서는 그래도 이종인이 좀 낫다. 6호와 6일 그 다음에 4번 3번인데 좀 주거나 한 다음에 이렇게 압축을 하고 싶은 편성입니다. 순차적으로
일단 6번을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1번이 안 말리면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말리면 공간 침투하는 선수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을 낼 수 있는 선수는 역시나 이번 경주는 임태경. 배당은 1번 임태경이 배당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변 전략으로는 뭐 문주엽의 아웃코스에서 공간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병으로 5경주는 문주엽, 6경주는 임태경을 복병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7경주입니다. 김종민이 500승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랭킹 1위 끊으면서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인정하면서 잘 타는 거 인정하면서 남은 한 자를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문한나, 이동준, 배혜민 세 선수의 착 경쟁 구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배혜민이 가장 안 좋아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지종훈련 보기 전에 아침에 실주표 나와서 일을 잠깐 하고 나왔는데 예상평을 쓰면서 그래도 김종민의 배혜민을 봐야지, 요즘에 배혜민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2호를 생각을 했는데 과연 오늘 스타트도 불안하고 모터도 궁합이 안 맞는 모습입니다. 혹시 보니까 본인도 선회력을 중하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차선책인 1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동준은 지정훈련 하기 전에 모터가 바뀌고 들어갔습니다. 이 바꿔 장착 전에 모터가 문제 있어서 82번으로 교체한 다음에 연습을 했는데 그냥 뭐 스타트 컨디션 체크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술적으로 궁합이 딱 떨어지는데 가긴 힘들어 좀 2, 3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동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오히려 문한나가 최근에 스타트가 0꽝이었죠. 38, 37, 27, 33, 34 잘해야 이때 초반 끊었는데 오늘은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습니다. 0.03, 0.04, 0.20 플라잉까지 뭔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연습을 했고 지금 사고점이 0.96인데 어중간하게 1코스를 타면은 사고점만 더 늘어납니다. 사고점을 낮추고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던 말이 있듯이 김종민이 옆에 있으니까 김종민을 의식해서 스타트를 끊고 나오는 겁니다. 1코스 잘 타죠. 힘 빠지기도 잘하고 순발력도 좋고 김종민이 스타트를 끊고 나서 상황 보고 얘는 감을 수 있겠다 하면 감고 어렵겠는데 하면 놓고 찌릅니다. 자, 문한나가 놓고 찌르게 만들면 됩니다. 김종민을 찌르게 만들면 자기 살 길은 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1을 먼저 보고 싶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1, 2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2일과 1, 2쪽 문한나를 좀 주목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후착 3파전 구도인데 체크해야 될 게 배혜민이 올라오는지 이동준이 좋아지는지 문한나는 버틸 수 있는지 이 세 명의 선수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입니다. 여기도 나병창이 1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겠는데 9주 만에 출전입니다. 9주. 거의 2달 정도? 뭐 4주에다가 5주 하면 2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지정훈련의 스타트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진 않았고 공간을 파는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온라인도 좀 시원하게 안 나오는 143번 모터 치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이 코스에도 한번 휘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는 쉽지 않습니다. 김선웅이 스타트로 맞서겠고 유해강도 1코스는 좀 타기 때문에 또 찌른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 이진우나 박정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경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좋은 거지 아웃코스는 좀 약하고 이미 박정아는 역시나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공간 침투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이 다 찌른다라고 한다면 요주 인물은 유해강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주목해야 되는 선수로는 1번 유해강이 김선웅의 스타트를 발맞춰 나서 임 빠지게 나선다고 한다면 그래도 임 빠지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전력입니다. 해줄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유해강이 쌍승을 뒤집어질 수 있다. 1, 3, 4, 5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창이 이래저래 변수로 좀 평가되는 만큼 앞선 경주 출전한 거 체크해 보시고 머리로 갈지 입상 후보로 갈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는 좀
한성근에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김희용, 안지민. 다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일단 이동이 최근에 아웃코스에서는 3차 찌르기 휘감기 안 하고 한참 휘감기 하더니 찔러갖고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아웃코스기 때문에 좀 멀고 김태규도 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움직임이 지정훈련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안쪽이었습니다. 인센터.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김종희도 이미 점수는 3.58 안정권입니다.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희는 항상 그렇듯이 3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나머지 4번, 5번, 6번은 3복승으로 내려놓으시고 1, 2냐, 1, 3이냐 요걸 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김희용하고 안지민하고 맞다이나 자, 안지민이지 1, 3위 우세를 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안지민도 모터가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김희용도 마찬가지지만 안지민은 본인이 중하라고 썼는데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놓고 2로 갈 것이냐 3위로 갈 것이냐 어차피 배당은 없습니다만 대길 준대길입니다만 선택을 최종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0경주 여기도 인코스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액면은 김민길과 어성규가 우승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양상인데 그냥 김민길이 모터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자, 어성규는 이제 김민길을 상대로 공간 침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길이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에 액면은 1, 2입니다. 액면은 1, 2로 가는 것이 맞는데 김민길이 느슨하게 임 빠지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2일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쌍승식 조합 투자가 2번입니다. 조합 투자 해볼만 합니다. 2일 뒤집기도. 근데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은 누구냐? 구본선이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요주의 인물. 최근에도 스타트를 잘 끊었죠. 조성인을 상대로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턴스패드에서 경기가 죽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주눅이 든 그런 모습인데 자, 김민길도 그렇고 어성규도 그렇고 서로 눈치를 본다. 네가 주도해. 나는 찔러 먹을 거야. 김민길을. 아니야. 나는 그냥 너만 마크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김정목도 스타트 현장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4번이 잡아 돌리면서 쌍승이 뒤집히거나 김강영까지 불러 들어오는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9번 손 놓고 한번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목도 지정훈련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지만 현실 또 실전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을 최종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걸어 놓을지 아닐지 3복성으로 공략할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모토가 잘 나온 1번을 중심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트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상문이 오늘 1차에는 불참했고 2차에 나왔는데 1차 다 끝나고 혼자 개인 연습을 했는데 스타트를 0.10, 0.12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0.10 끊고 타코스에서 0.30. 스타트감은 괜찮은데 최근에 스타트감이 이제 그 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코스 운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선수가 몇몇 있는데 이상문도 최근에 이 코스에서 찔러갖고 한번 봤죠. 머리 쳤습니다. 머리 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안 봤는데 머리 쳐서 이 변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코스에서도 팔렸는데 찌른 다음에 2턴에서 선회가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1턴을 잘 풀더라도 이후에 전개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10번 중에 한 번 그것도 깜짝 우승한 그런 선수를 보기 힘든 만큼 자, 원영관이나 이민아 쪽으로 1넣고 3, 4 쪽으로 보고 싶고 모터는 5번, 6번이 강하지만 기록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수들하고 기교가 부족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좀 약하게 보시고 배당은 그래도 배당을 노린다고 하면 박민성 그리고 이상문 쪽으로 엮어가는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박민성은 쌍승 뒤집어야죠. 5 놓고 1, 2, 6 뭐 이렇게 3까지 뭐 배당을 노린다면 아예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배당은 이상문과 박민성 이경섭이 그래 머리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후착 찾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안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상문이나 박민성 중심으로, 자, 김경일이 스타트가 괜찮기 때문에 같이, 박민성 자체도 스타트가 괜찮습니다. 공간 침투, 기습 다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박민성과 이상문의 이변 가능성을 복병은 2번, 5번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네,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최진혁 선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느 정도 팔릴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점, 평균 득점 모두 주선보류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면 급환불은 끕니다. 2.37이기 때문에 사고점은 몰라도 주선보류는 면할 수 있는, 득점으로 하위 5%는 면할 수 있기 때문에 B1이나 B2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살자. 일단 주선보류 환불만 끄자라는 생각으로 점수를 번다라고 한다면 1코스 승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전종환을 놓고 배당을 한번 노리시기 바랍니다. 최진혁은 팔립니다. 많이 잡힐 겁니다. 많이 잡히기 때문에 팔리는데, 요것도 확신이 아직까지는 들 수 없어서 현장 추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심상철에게 이 파란 펜을 계속 주냐? 기본적으로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스타트를 0.31 2착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진짜 때려주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심상철을 그 편성에서 2착으로 봅니까? 다 머리로 넣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가장 빠른 시속 1코스 기본적으로 심상철인데 1코스 안 볼 수 없죠. 다시 한번, 자, 오른발 왼발 다 찍혔습니다. 최근에 손등 발등 다 찍혔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심상철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상철을 놓고 후착 찾기 양상인데, 아무래도 한종석과 기련태, 김현철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 방으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딴 때 같으면 그냥 심상철 놓고 한 방 가야 되는데 어렵고, 일단 압축을 한다면 2번, 4번인데 김현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길로 팔릴 선수는 아마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5, 16 온라인 경주인데요. 온라인의 위험성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기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김정구의 유석현,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임태경, 이동준 순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기록순입니다. 화요일 기록순. 온라인 기록순을 본다면 3호에 6위, 이게 대길이죠. 근데 자, 김정구가 깔끔하게 돌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틈이 생기거나 각이 벌어지거나 유석현이 더 나와서 3번만큼 나와서 휘감거나 휘찌각을, 아무래도 휘찌를 갈 겁니다. 5번은 휘찌 가는데 휘찌 가고 그 다음에 경합, 휘찌를 간다라고 한다면 3번이 여기 있고 백스트레치에서는 이렇게 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2턴에서 2턴 마크에서 5번이 안쪽을 먼저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5-3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쌍승식 수선별은 사전 스타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도 1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은 9번선을 중심으로 1번, 그 다음에 3번, 5번을 봐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2번이 아무래도 17초대고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그림, 기록순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9번선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3번, 5번이 유리한 전개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일은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제 2일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1번이 어느 정도 비벼서 1번하고 반정 정도 비벼서 2번이 넘어가기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1번을 보내고 찌르는 그림, 아니면 2번이 감더라도 1번이 타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지엽이 지정훈련에서 순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는 한번 9번선을 2일을 먼저 노리거나 2로 뒤집어 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키는 문지엽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9번선의 가속력과 문지엽의 가속력을 좀 비교한 다음에 2, 3 바깥쪽을 볼지 안쪽을 볼지 아니면 쌍둥이를 뒤집어 볼지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요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이번 주까지 7월 3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선보류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렸죠. 경주마다 누가 주선보류 위기인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합니다. 급한 전력은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뭐 여기까지 목이 잠기면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은퇴를 피하기 위해서는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변 선수로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책에 저희 책 이렇게 해석정 책 보시면 본지에 보면 이렇게 주권 잡혀 있고 이쪽 보시면 이쪽 상단에 주선보류에 대한 내기, 주선보류랑 승강급 이런 거 사고점 이쪽에 특이사항에 적어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주선보류 페이지를 또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액면은 쉽지 않아 보이는 수요경주 최근에 계속 터지고 있는데 좀 초점을 잘 맞춰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